이슈K 시간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전북교육청 정명옥 진로진학 담당 장학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수능 전북에서는 17,937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2년째 수험생 수가 증가세라고 하는데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수험생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전북 지역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 236명이 증가한 데 이어서 올해는 896명이 늘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재학생 증가입니다. 황금 돼지 해 즈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현재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작년보다 약 1,700명이 많은데요. 예년과 비슷한 80%의 정도의 비율의 재학생이 수능으로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응시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 증가도 한 요인입니다. 내신 부담을 피하고 수능 위주의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졸업생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작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졸업생 누적 인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올해는 다시 의대 정원 축소와 재학생 증가 등 대입 불확실성 확대로 재수나 반수를 선택하는 수험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시자 증가는 재학생 중심의 일시적인 반등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재학생이 줄면서 전체 응시자 수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네. 올해 수능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지 특히 수험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요? 올해 수능은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선택형 수능형 구조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응시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응시하는 감염병 관리 방안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만 시험 운영과 유의사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실당 수험생이 28명으로 조정돼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정이 됐고요. 시험실 내 책상 배치도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물품이 세분화됐습니다. 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 원칙은 같지만 올해부터 충전식 물품 일체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올해 보조 배터리나 손난로, 전동 칫솔과 같은 충전식 물품은 절대 시험장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네. 해마다 이제 또 부주의로 인한 시험 취소 사례가 발생하는데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은 필수 준비물입니다. 당일에 놓고 가지 않도록 미리 챙겨놔야 합니다.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실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반납해야 합니다. 1교시가 시작되고 적발이 되면 올해 수능 전체가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료령이 울리면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을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수능시계라고 하죠. 수능시계는 결제 통신 기능이 없고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수능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 관리 중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요령이 다소 복잡합니다. 특별히 모의고사 경험이 적은 수험생들은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모든 수험생들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간 많은 수험생을 지도하셨을 텐데요. 시험을 일주일 남긴 이 시점에 어떤 학습 전략이나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은 모든 수험생이 긴장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학습 습관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공부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능에는 획기적인 공부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마무리에 집중하면서 힘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새로운 공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자칫 시간을 낭비할 수 있고 시험 당일에 과도한 긴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주말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1회, 2회 정도 풀어보는 것은 실전 감각을 올리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보다는 적어도 수능 시간대에 맞춰서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익숙한 식사,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네. 수능이 끝나도 입시 일정은 계속되죠. 앞으로 일정과
교육청에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으면 함께 소개해 주시죠. 수능이 끝나면 입시 기관에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예상 등급과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만약에 성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면 남은 기간 면접과 논술에 집중해서 수시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좋겠고, 성적이 조금 잘 나왔다면 정시 준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은 정시 대비를 위해서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정시 집중 대면 및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요. 12월 20일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전북권 대학 중심의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도교육청에서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과 수험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면 수험생들이 갑자기 과거를 후회하고 또 상황을 탓하고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수능 준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앞만 보고 갈 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능을 또는 시험을 보고 나면 소위 멘탈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합니다. 수능 당일에 누구나 긴장을 하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평소 때 긴장을 하면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수능 당일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면 불안을 낮추고 또 자신감도 꽤 커질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수험생은 물론 묵묵히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곁에서 마음 졸이며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우리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